랑베르시의 양은 어머니 같은 애정을 우리들에게 갖고 있었으나 동시에 어머니의 권위를 또한 갖추고 있어서 징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적당한 처벌을 할 만큼 위협을 보이는 일이 있었다. 꽤 오랫동안 그녀는 위협하는 것만으로 그쳤으나 이 위협에 의한 징계는 새로운 경험이었던 만큼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막상 당해보니 얘기한 것처럼 무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묘한 것은 이 벌이 도리어 벌을 가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된 것이다. 그 애정에는 전혀 불순한 것이 없었으며 내 천성이 정말 온순했던 탓으로 벌 받을 일을 일부러 해서 같은 처벌을 되풀이하게끔 하는 그런 못된 생각을 누를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고통 속, 부끄러움 속에서조차 육감이 들어있다는 것을 나는 벌써 감지하고 있었으며 같은 사람의 손으로 또다시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보다도 한 번 더 벌을 받고 싶다는 은근한 즐거움 쪽이 더 많이 내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아마 거기에는 조숙한 성적 본능 같은 것이 섞여 있었으며 같은 벌을 그녀의 오빠한테 받는다면 조금도 즐겁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기는 그녀의 오빠가 대신 벌한다 해도 그의 기질로 보아 그리 무서워할 것은 없었다. 내가 벌을 받을 만한 일을 삼가게 된 것은 오로지 랑베르시의 양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까닭은 나의 애정이 비록 육감에서 생겨난 것이기는 하지만 내 내부에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어 계속 내 마음속에서 육감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별로 두려운 기분 없이 피해오던 이 죄를 다시 범하게 된 것은 나의 실수가 아니었다. 말하자면 나의 의지에서 생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굳이 말한다면 그것을 구실로 그다지 양심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 번째는 동시에 또한 마지막이기도 했다. 그것은 아마 자기의 징벌 방법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느꼈던지 랑베르시의 양은 이런 벌은 그만두겠어. 필요하기만 하니까 하고 선언한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그녀의 방에서 잤으며 겨울에는 이따금 그녀의 침대에서 자는 일도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틀 후에는 딴 방에서 자게 되었으며 그 뒤로는 큰 아이의 취급을 받는 반갑지 않은 영광을 누리게끔 된 것이다. 8살 때 30살의 미혼 여성에게 받은 그와 같은 어린아이에 대한 징계가 내 취미를, 욕망을, 정념을 그리고 남은 생애의 나라는 인간을 결정지었다. 더욱이 자연의 결과에 맡기는 것과는 분명히 반대 방향으로 결정이 지어졌다고 누가 믿겠는가. 육적 감정에 불이 붙는 동시에 욕망도 크게 변하여 내가 경험한 그 맛에만 좁게 틀어박혀서 다른 것은 전혀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게 되었다. 거의 날 때부터 육적 감정에 불타는 피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가장 차갑고 가장 넛대는 체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발육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나는 아무런 더러움도 모르고 순결하게 몸을 간직했던 것이다.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게 오랫동안 고민한 나는 불타는 듯한 눈길로 아름다운 사람들을 탐욕스럽게 바라보았다. 상상은 계속 그런 미인들을 머리에 떠오르게 했지만 그것도 그저 나 나름의 방식이었을 뿐 결국은 몇 사람이나 랑베르시의 양을 만들어내는 데 불과했다.
다 큰 뒤에도 이 기묘한 방식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변태 이상이라고 할 정도까지 되었으나 벌써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올바른 품행을 어떻게 허물어뜨리지 않고 지속시켰다. 만일 절제에 찬 순결한 교육이란 것이 있다면 내가 받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새 고모들은 모범적인 절도를 가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 세상 여인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는 깊은 사력가지를 지니고 있었다. 아버지만 해도 놀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었지만 고풍 기질이 있는 멋쟁이로 아무리 정다운 여자들 옆이라도 처녀가 얼굴을 붉힐 만한 이야기는 결코 입에 담지 않았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기울여야 할 주의 같은 것이 우리 집처럼 또 내게 대해서만큼 완전 무결한 곳은 없었다. 랑베르시에 씨의 집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은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 아주 선량한 하녀 하나가 우리들 앞에서 하자는 상스런 소리를 했다고 해서 쫓겨난 일까지 있었다. 청년기까지 나는 성교에 대해서 명확한 관념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막연한 관념마저 추하고 불쾌한 환상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매춘부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는 혐오의 감정을 가졌다. 경멸감, 아니 공포감 없이 탕아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토록 방탕을 싫어하게 된 것은 어느 날 뻗디사코네에 갔을 때 움푹한 길을 지나면서 양쪽으로 여기저기 터널처럼 패인 굴을 들여다본 뒤부터이다. 그 녀석들은 거기서 혼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들었다. 그 뒤로는 인간들이 그런 행위를 생각하면 전에 암캐가 혼례하는 것을 본 것이 언제나 머리에 떠올라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꺼웠다. 그러한 선입견이 강한 교육은 그것만으로도 불붙기 쉬운 기질의 첫 폭발을 지연시키는 데 적합했지만 그것을 도운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욕에 처음으로 눈뜬 것이 내 기분을 딴 데로 돌렸기 때문이다. 무서운 피의 들끓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각으로 안 것밖에 상상하지 않은 나는 친숙해진 쾌락에만 욕망을 돌리고 혐오를 일으키는 쪽에는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물론 내게 친숙한 그 쾌락이 다른 쪽의 싫은 쾌락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조금도 못 느끼고 있었다. 어리석은 망상, 격렬한 색정에 사로잡힐 경우 또 그런 정열에 쫓겨 가끔 부자연스런 행위에 빠졌을 경우 공상 속에서 이성을 도움 삼아 빌리는 일이 있었지만 그 도움에 의해 그걸 해결하려고 서두는 그런 정도이지 그 밖에 무슨 소용이 닿는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이리하여 무척 격렬하고 무척 난잡하며 무척 조숙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랑베르시의 양이 무심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 쾌락 이외에는 별로 다른 육감에 의한 쾌락은 찾지 않고 또 알지도 못한 채 사춘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된 뒤에도 역시 이런 식으로 내 몸을 망치고 말았을 것이 나를 무사히 보호해 준 것이다. 나이 어린 시절의 묵은 버릇은 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다음 버릇과 결부되어 그 이전의 버릇을 뒷날의 육감에 의해 일깨워진 쾌락에서 떼어내지는 못했다. 게다가 저 미칠 듯한 격렬한 마음의 충동도 타고난 수줍음에 연결되어 여성에게 접근해도 마음에 있는 것을 과감히 이야기하지도 못했고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했으며 언제나 너무 적극성이 없는 태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주어질 수 있는 상대에게는 통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향락이어서 결국 내게 있어서는 향락의 최종 목표가 다르다는 결론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하여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들 옆에 있으면서도 목말라 하며 잠자코 지금까지의 생활을 보내왔다. 상대를 좋아한다는 말을 죽어도 용감히 털어놓지 못하고 겨우 그런 생각이 지속되어 가는 교제를 계속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는 것이었다. 오만한 애인의 무릎 밑에서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몇 번이고 용서를 비는 이것이 내게는 무척 흐뭇한 즐거움이었다. 그리하여 격렬한 상상이 내 피를 끓게 하면 할수록 위축된 연인 같은 꼴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한 연애 방식은 급속한 진전이 따르지 못하고 상대방 여성들의 정조에 위험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나로서는 거의 얻는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내 나름의 향락, 즉 상상에 의한 향락은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나의 육감은 수줍은 기질과 공상적인 성격과 결부되어 내가 좀 더 뻔뻔스러웠더라면 아마 다시 없는 노골적인 유욕에 몸을 던졌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버릇에 의해서 도리어 순결한 감정과 올바른 품행을 지닐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